안녕하세요. 페리스 가죽 공방 가가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신 저희 페리스 가죽 공방 미니 버킷백 체형 키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에치코트하고 바느질만 하면 모두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고요. 치질 구멍이라든지 나머지 부자재들은 다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늘, 에치코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방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가방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키트이면서 또 간단한, 가죽 공예를 배우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키트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페리스 가죽 공방 미니 버킷 키트 제품의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받으신 키트품의 개봉을 포장을 하시면 먼저 몸판, 요 몸판은 여기를 이제 감싸주는 몸판입니다. 몸판 2장과 그 다음에 이 밑판을 밑에 연결할 밑판 1장, 그리고 위에 손잡이 부분을 하나, 그리고 다 조립이 되시면 요 고리에다 구멍에다가 아일렛에다 끼워 넣을 가죽끈 하나와 그 조임 장치인 가죽의 조임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공구나 재료로서는 먼저 이제 에치코트가 이렇게 2가지가, 하나는 투명한 하얀색으로 보이시는 거는 투명, 요거는 에치코트고요. 요걸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유색을 바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색 에치코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요 유색 에치코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디자인을 할 때부터 이 색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에치코트로, 유색 에치코트로 마련해 놨으니까 혹 이게 싫으시거나 불편하신 색깔이라면 인터넷상에서 한 3-4천원 주면 유색 에치코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구매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니모라는 일본 가죽공예 전용 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늘, 존 제임스 4호 바늘 2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치코트를 바를 수 있는 이런 스틱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매자들께서는 먼저 이런 물티슈와 가죽 전용 쪽가위 혹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문구용 가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라이터 정도 하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를 대시고 5cm 정도 되는 지점에 사이드 부분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요 구멍하고 맞는, 그 근처에 구멍하고 맞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5cm 정도 되는 지점에 여기 구멍 보이시죠? 요 구멍 옆에다 표시를 하십니다. 반대편도 그 부분에다가 미리 표시를 하시고 이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먼저 바느질을 시작하시기 전에 손잡이에 구멍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앞면이고요. 뒷면은 약간 좀 플랫하게 좀 나온 쪽이라서, 구멍이 나온 쪽이라서 조금 날카롭게 보이고, 위쪽이 조금 구멍이 커 보이면서 약간 밀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느질을 해 보겠습니다. 첫 바느질은 셀러리아 스티치라고 외날 온바느질, 저희가 바느질 할 때 배웠던 온바느질 같은 것을 쓰시게 됩니다. 바늘에 하나만 먼저 실에다가 하나만 바늘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끼우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바늘귀에다가 실을 꽂고요. 바늘귀에다가 실을 이렇게 꽂고 바늘에 한 2배 정도 실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 바늘 끝 부분을 잡고서 요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껴놓게 됩니다.
다시 1cm 정도 되는 위치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래서 총 3번 정도 사이에 끼우고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바늘 끝을 잡고 이 부분 짧은 실의 끝을 잡고 밑으로 좀 힘있게 잡아당겨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당기시면 실의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그리고 실의 길이는 내가 바느질 할 거리에 이렇게 두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요건 좀 두꺼운 편이니까 1배 반 정도, 1배, 그 다음에 반 정도, 요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팅을 쪽가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세로리아 스티치는 요 구멍으로 빼낼 겁니다만, 실에 들어가는 것은 요 사이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이에다가 이렇게 살짝 넣고 첫 구멍을 이렇게 빼 올리시고 쭉 잡아 당기셔서 실의 끝부분이 한 5mm, 6에서 5mm 정도 남도록, 아니면 조금 더 한 7mm 정도에서 10mm 정도가 남도록 하고 라이터로 한쪽변을 태워줍니다. 그리고 거의 붙었을 때 문질러 주시면 이 부분이 실과 가죽 사이가 늘러붙으면서 여기가 이제 이질감 없이 평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로 바느질을 시작하시는데요. 기본적인 그 셀러리아 스티치는 한 땀을 꽂고 다음 바늘에다가 구멍을 꽂고, 또 그 다음 바늘에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들어갔으면 뒤쪽으로 나오고요, 또 앞쪽에서 뒤로 나오고, 또 한 바늘은 그 다음 구멍에다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저쪽에도 5cm 정도가 남을 때까지 반복해서 바느질을 합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지속적으로 해 갑니다. 이렇게 한 서너 개 구멍, 3개 정도 구멍까지를 연달아 해 놓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당기셔도 괜찮습니다. 본 제품은 핸드메이드로 모두 제작된 제품이다 보니 구멍이 일정하게 뚫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뚫리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안에 가죽이 그냥 채워져 있는데, 그런 그 구멍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바늘로 꽂으시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표시한 5cm 남아 있을 때까지 표시한 지역까지 바느질을 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바늘을 바로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 껴서 당기시는 것도 약간 힘을 주고 당기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바늘은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이로 이런 식으로 빼서 올립니다. 빼서 올리고, 너무 여기를 세게 잡아당기면 이 실이 위로 올라가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는 잡아당기지 마시고 살짝 잡아당기시고 한 6, 7mm 정도 당기고 자릅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시면 거의 끝에쯤에서 이렇게 라이터로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은 이게 보입니다만은 여기를 이제 에치코트로 다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유색 에치코트가 발라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줍니다. 먼저 실에 꽂혔던 바늘을 분리하시고 새로운 실 한쪽 편에다가 반복해서 실 귀에다 바늘을 꽂고 바늘 길이만큼 실을 뺀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3번 사이에다 꼽아줍니다. 이것을 계속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가죽 공예에서 이 실 끼는 법 배우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초반에 배우는 기술 중에 뭐 조금 지나면 얼마든지 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좀 난해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보시고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저희 그 유튜브에 가가디라고 치시고 그 안에 보시면은 실 끼우는 법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거를 보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꽂고 바늘 끝을 잡은 다음에 바늘 끝을 잡고 실 끝을 세게 잡아 당기고 다시 걸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아까 1배 반 정도 했더니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배하고도 한 30%만 길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처음은 아까 5cm 표시한 곳에 사이에다가 꽂으시고 이렇게 구멍에다 손을 좀 나오는 쪽에, 바늘이 나오는 쪽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죽공예 바늘은 끝이 약간 뭉툭하긴 해도 심하게 잡아당기면 누르거나 잡아당기면 그 살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뭐 파상풍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플 수 있습니다. 피도 날 수 있는데 반창고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 끝을 먼저 불로 찢어서 위치 맞춘 다음에 손으로 하셔도 되고 라이터로 문질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매듭은 상당히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구멍 한 구멍 아니면 두세 구멍씩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고 실을 잡아 빼는, 그래서 이런 방식의 하나씩 건너는 셀러리아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죽공예를 끝까지 하게 됩니다. 자, 반대편 남은 요 5cm 남은 지점까지 바느질을 같은 방식으로 해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건너뛰면서 바느질을 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느질의 끝부분에 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한번 그 사이에 가죽 사이로 빼 올리셔서 요 가죽 사이로 빼 올리셔서 한 7, 8mm 정도 남게 자르시고 그 부분을 라이터로 불 붙여서 어느 정도 타면 붙여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방식은 아닙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것 중에서 구멍이 가죽이 채워져서 구멍을 뚫긴 했는데 가죽이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구멍이 완전히 안 뚫린 경우에는 송곳 같은 것이나 아니면은 뭐 펀치 1mm 짜리 펀치로 1.1mm나 1.5mm 정도 되는 펀치로 구멍을 내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에치코트를 바르게 됩니다. 에치코트는 이 바느질은 이 부분에다가 지져 놨기 때문에 먼저 바느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손잡이 전체 에치코트와 몸판의 전체 에치코트, 그 다음에 밑판의 전체 에치코트를 진행하시고 작업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조금 그 여러가지 기능들 이제 발라놓고 나면 어디든가 이렇게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물티슈 케이스라든지 혹은 잔디라든지 이런 식의 잔디라든지 놓고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것, 바닥에 바로 붙지 않게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작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공방에서 요런 잔디, 인조 잔디가 있기에 그걸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잡이부터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요 투명 에치코트부터 항상 바르게 됩니다. 방법은 아까 드린 스틱, 전용 스틱하고 물티슈를 한 장 꺼내서 준비하신 다음에 요 면에다가 요 섹션면에다가 이 에치코트를 발라줍니다. 그러면 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잘 한 다음에 천천히 하지 마시고, 이게 천천히 움직이면 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에치코트를 면에다가 충분히 잘
발라줍니다. 이건 뭐 이렇게 몸에 해롭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흐르시더라도 이렇게 손으로 닦아서 물티슈로 이렇게 좀 넘치면 손으로 닦고 물티슈로 이렇게 바로바로 닦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골고루 잘 이 스틱에 있는 에치코트가 잘 올라가 붙도록, 도톰하게 올라가 붙도록 바르시는 겁니다. 요 과정은 가죽공예에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하는 분들에 따라서 뭐 3번까지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한 번 정도 투명을 바르고, 프라이머리인 투명을 바르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유색을 바르셔도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좀 더 두툼하고 부드러운 게 좋다라고 하시면 투명을 2번 바르시고 유색을 1번 올리시는 방법, 또는 투명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두툼하게 바르신 다음에 마르면 샌드페이퍼로 조금 깎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요 손잡이 부위라든지 이런 데가 쉽게 보이지만 저야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잘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바르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자꾸 연습하시면 잘 바르게 될 겁니다. 뭐 단순한 기술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여러 번 하는 걸 보여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틱에 묻은 게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발라주면 됩니다. 뭐 제가 하는 것처럼 양면을 한꺼번에 바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쪽 면을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에 마르면 뒤집어 놓고 바닥에 놓고 세워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거 보시면서 자신한테 잘 맞는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치코트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연습을 하실 때는 좀 이렇게 길게 바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가죽공예를 하시면서 만드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너 부분은 이렇게 칠을 하고요. 이렇게 칠을 하고 이제 이렇게 면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꺼내서 이제 사면을 바르게 됩니다. 너무 적게 바르시면 안 바른 것 같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도톰하게 바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가죽공예에서 에치코트의 역할은 가죽과 안감, 저희가 이제 안감을 사용하는데요. 이 안감이 잘 붙도록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도톰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를 하셨으면 어디 묻은 곳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사면이 이렇게 닿지 않도록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형 밑판도 같은 방법으로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런 원형 같은 경우는 다 발랐습니다. 이렇게 원형 같은 경우는 그 원형보다 조금 작은 어떤 오브제를 놓고 그 위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분 지나면 투명 에치코트가 다 마르게 됩니다. 그 마른 다음에 다시 유색 에치코트를 한 번 더 발라주겠습니다. 자, 한 20분이 지나서 다 말랐습니다. 다 말랐으면 이쪽에 한쪽으로 옮겨 놓고요. 손잡이를 이제 유색으로 바르겠습니다. 유색 에치코트는 말씀드렸듯이 투명보다는 조금 농도가 조금 진합니다. 그래서 잘 바르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쭉쭉쭉쭉 바르시고 묻으면 반드시 바로바로 닦아냅니다.
옷에 묻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발라서 말리시고, 어느 정도 마르면 다시 반대편을 바르셔도 됩니다. 자, 준비하신 윗면 먼저 하얀 면이 드러나지 않게 깨끗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묻는 것들은 손으로 이렇게 닦아냅니다. 이렇게 닦아내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이 닿지 않게, 섹션이 닿지 않게 바닥에 놓고 또 옆면도 발라줍니다. 그래서 잘 펼쳐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판을 칠합니다. 밑판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색만 칠하지 너무 두툼하게 칠하거나 칠을 막 잘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시 원위치에 놓고 약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말리겠습니다. 자, 이제 몸판은 다 말랐고 밑판도 다 말랐고요. 손잡이는 아까 한쪽 면을 바르지 않았었습니다. 한쪽 면이 마른 다음에 바른다고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저 에치코트를 발라줍니다. 투명 에치코트를 바르고, 그 다음에 유색 에치코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는 게 아무래도 길어서 제가 이걸 한 번에 바르지 않고 나눠서 한쪽 면 말리고 한쪽 면 하는 것은 요건 좀 길어서 구매자들이 작업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투명 에치코트를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잘 바르고요. 흐르는 거는 그때그때 닦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치코트를 마감을 합니다. 투명 에치코트 마감을 하고, 반대편은 이미 말랐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느질을 시작을 하는데 가능하면 한쪽 면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반대편 면은 올라온 면이 들어가고 들어갔던 면이 이렇게 반대가 되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뭐 둘 다 위로 하거나 둘 다 밑으로 하거나, 혹은 요 에치코트가 한쪽이 잘못 발려서 보기 흉한 경우에는 걔를 밑에 쪽으로 놓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먼저 작업은 여기까지는 이제 셀러리아 스티치를, 여기와 이 윗면 작업까지는 셀러리아 스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다가 실을 꽂고,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바늘 귀에다가 실을 꽂고, 실이 바늘보다 2배 정도 되게 만들어 놓고, 중앙에, 가능하면 중앙에, 실의 중앙에 바늘 끝이 들어오도록 3개 만들어 놓고 바늘 끝을 잡고 실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매듭을 맺습니다. 자, 요 부분을 할 건데 딱 맞는 길이는 요 정도입니다. 그거에 반 정도 더 길게 잡아 주시고요. 이 부분은 안쪽에서부터 항상, 옆에 2군데의 바느질은 항상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안에 실이 남아야 매듭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에 뽑았으면 첫 바늘만 다시 그냥 이렇게 뒤로 넘어옵니다. 뒤로 넘어오면서 뒤로 넘어오면서 매듭이 중간에 센터에 잘 오도록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힘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씩 돌려서 힘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의 방향이 두 개가 잘 꽂히게, 잘 잡히게 하고요. 이쪽 것도 좀 잡아 당겨 놓고, 여기는 이제 처음에 했듯이 라이터로 불을 찢어서 이렇게 눌러 줍니다. 요때 특히 안감은, 가죽은 그래도 이 라이터 불에 잘 안 거슬립니다만은 이 안쪽에 있는 것은 폴리에스테르 종류들이기 때문에 불을 조금만 대도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거나 뭐 이렇게 쓰시거나 하면은 불에 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재를 밑으로 놓고 위에서 라이터를 켜주시면 바로 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그 바늘을 다시 아까 손잡이 바느질 했듯이 하나씩을 두 개씩 겹쳐서 하나씩을 바느질을 합니다. 요 셀러리아 스티치를 옆면 양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두 개를 맞붙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살짝 좀 주셔야 되고, 바늘을 좀 당기는 연습을 조금씩 그 실을 잡아당기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에 맞추셔야 합니다. 집게 같은 게, 제논 집게 같은 게 있다면 이렇게 요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서 집게로 꽂아 놓고 흔들리지 않게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논 집게를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꽂아서 고정을 하셨다면 거의 끝나게 되면 미리 풀어 놓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두 개씩, 두 개가 겹치도록 바늘을 꼭 넣으시고, 또 바늘을 넣고, 마지막 이제 바늘입니다. 그 바늘을 한 바퀴 집어넣고, 제대로 집어넣고 위쪽으로 한번 더 도로 갑니다. 도로 가고 다시 밑으로 위로 이제 원래대로 가고요. 두 번 돌려주는 거죠. 바느질을 요 부분만 두 번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듭을 묶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듭을 묶었으면 한 10mm 정도 남기고 자른 다음에 요 부분을 이렇게 태워 놓고 탁 붙여버리는 방식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니다. 이쪽 편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모양이 좀 더 이쁩니다. 자, 여기도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바늘이 들어가고 하나 남았을 때 이제 마지막까지 바느질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려서 바느질을 하고 다시 거꾸로 한 바늘을 가서 이렇게 이제 거꾸로 한 바늘을 가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주고 안쪽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하고 마무리하고 한 10mm 정도 남겨놓고 바느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풀리지는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확 잡아당기는 거 외에는. 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요 엣지코트가 거의 말랐네요. 말랐으면 손잡이에 엣지코트를 이제 유색 엣지코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발랐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거고, 흐르지 않게 조심해서 면을 잘 채워서 엣지코트를 마무리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20분 말립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 위에 부분과 밑판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느질하는 셀러리아 스티치의 마지막 바느질입니다. 나머지 밑판 붙이기, 손잡이 붙이기는 새들 스티치로, 좀 힘을 받는 부위는 새들 스티치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바늘이 있습니다만 다시 꺼내서 매듭을 묶어줍니다. 매듭을 묶어주고, 요 윗부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싸줄 거니까 한 바퀴에 한 3분의 1 정도, 요 정도만 더 길게 해주겠습니다. 자, 하셨으면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좋은데, 가능하면은 뒤쪽에서, 잘 안 보이는 쪽에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하나씩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그냥 보통 바느질 하듯이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한 요거보다는 조금 덜 남아도 되고요. 한 요 정도 빠지지 않을 정도만 해놓고 한 10땀 정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힘이 생겨서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철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안 빠지는 경우가, 구멍이 안 빠지는 경우는 그냥 가죽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가 바느질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잡아 뽑으면 거의 빠집니다.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한 데서는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하나 더 들어가서 안쪽으로, 가능하면 2개를 안쪽으로 뽑아 줍니다. 그리고 한 10mm 정도, 이렇게 10mm 정도씩 남겨 놓고 라이터로 잘라 붙여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문지르면 약간 거무직직하긴 하는데 안쪽이라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몸통의 바느질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밑판을 붙여야 되는데, 밑판은 이 상태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가방을 뒤집게 됩니다. 뒤집어서 밑판을 새들 스티치, 아까는 여태까지는 한 면만, 실의 한 면만 이렇게 바늘 꽂았다면, 이젠 내가 바느질할 거리의 양쪽 끝에다가 실을 바늘을 꽂습니다. 그 방법은, 이거를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양의 2배 반, 이 정도가 1배고요. 다시 그거에 2배, 그리고 그거에 한 반 정도는 더 크게 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잘라서 양쪽으로, 한쪽에 이제 이렇게 가죽공예 바느질 마무리를 해주시고 매듭을 매주시고, 반대편에도 처음에 하나를 더 드렸던 요 바늘을 이용해서 반대편에도 같은 방법으로 실을 2개를 꽂습니다. 자, 잡아당기고요. 실을 꽂았으면 이런 식으로 실 하나에 양쪽에 바늘이 꽂힌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시고 안감, 민판에도 안감이 보이는 부위를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맞는 구멍부터 바느질을 해 가면 됩니다. 구멍을 맞춰 놓고요. 이런 제논 집게를 이용해서 처음에 한 몇 땀 정도만 이렇게 붙잡아 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셔도 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자, 다음 구멍에서 다음 구멍끼리, 그 다음부터 새들 스티치는 한 구멍에 넣고 같은 구멍에 반대에서 같이 바늘을 넣습니다. 오른쪽 바늘이 뒤, 왼쪽 바늘이 앞쪽으로 오게 하시면 바느질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센터가 되는 지점을 잡아 주시면, 다시 한번 센터 되는 지점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하나씩 꼭 잡아서 당겨 주시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바느질을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 바늘은 뒤, 왼손 바늘은 앞, 그리고 실을 잡아 당겨서 살짝 좀 힘 좀 있게, 여태까지 하시던 것보다는 조금 힘이 있게 잡아 당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뒤집을 거기 때문에 느슨하게 바느질이 되면 그 틈 사이로 실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꼭 잡아 당기시고요. 이 바늘 끝을 잡아 당기지 마시고 실을 꼭 잡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몸판에 있는 구멍 하나와 왼쪽에 밑판에 구멍 하나,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바느질을 합니다. 오른손 바늘이 앞으로, 오른손 바늘이 뒤쪽, 왼손 바늘이 앞쪽, 요 방향을 계속 지켜주시면서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요 바느질 방법이 새들 스티치입니다. 자, 어느 정도 지났으면 이거는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밑에 라운드, 요 밑판, 라운드 밑판은 밑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주면서 계속 바늘 하나에 실 하나, 구멍 하나에 바늘 두 개를 꽂아서 바느질을 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작업을 합니다. 꼭꼭 잡아 당기면서 마지막 바느질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시작한 것이고요. 한 번 정도 더 앞에 가서 하나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실과 실을 묶어줍니다. 잘 묶어주고, 금방 풀리기 때문에 꼭 묶은 다음에 바로 좀 당기면서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불에 좀 조심해 하시면서 이렇게 태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끈털이가 잘 붙었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서 밑판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밑판을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좀 밀어주면서 가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밑판과 몸통은 좀 세게 바느질을, 새드 스티치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런 여기에 연결 부위가 느슨하면 실이 보이기 때문에 보기 흉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자, 이제 조인 할 수 있는 여기 끈에 연결하는 조인 부분을 드렸습니다. 요것은 사선 치질로, 이렇게 동그란 치질이 아니라 사선 치질로 드렸기 때문에 요 부분은 다시 새들 스티치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도 어렵진 않은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 이 실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 충분한 양을 넣어 드리는데, 혹시 너무 많은 바느질을 잘못해서 실을 많이 소모해 갖고 모자르는 경우에는 저희 페리스 공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3,000원씩에 7m씩을 팝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색깔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가죽공예 공구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가지 종류, 색깔이 다른 것, 종류가 다른 실들이 있습니다. 그 실을 사다가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굵기는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음선으로 표시한 곳이 위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까 요 옆판에 윗부분 하듯이 여기도 처음에 좀 터질 수가 있으니 이렇게 양쪽으로 꽂아 놓고 한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꽂아서 요런 식으로 똑바로 놓고 조여서 조여줍니다. 가능하면 한 번 더, 2번 정도 매듭을 한번 묶어 주시고요. 선이 모양이 이상하지 않도록 잘 맞춰서 꼬맨 다음에 새들 스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은색 표현이 된 쪽의 앞쪽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넣으시고 같은 구멍에 이런 식으로 왼손 바늘을 넣고 이렇게 서로 당깁니다. 한 4-5바늘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 하나로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반대편으로 가서 하나를 꽂아 주시고 매듭을 이렇게 이쁘게 짓도록 하시고 2번 작업을 하십시오. 꽂아 주시면 이제 끝납니다. 여기서는 새들 스티치인 경우에는 묶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한 2-3mm 정도만 남기고 녹여서 벽에다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놓고 살짝 녹여서 벽에 붙이고 살짝 녹여서 벽에 붙이고 이런 방법을 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요걸 다 만들고 가죽끈을 돌려서 꽂는 부분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손잡이가 거의 마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보시고 앞뒤를 특별히 만든 건 아닌데 앞뒤를 잘 보시고 조금이라도 깨끗한 쪽으로 앞으로 하고, 방향이 이렇게 보면 약간 라운드가 졌습니다. 그쪽을 위로 가게 그 방향대로 가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이제 새들 스티치를 할 겁니다. 자, 새들 스티치용으로 여기 정도 할 거니까 실을 아주 적게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그래서 한 요게 2배, 1배라고 하면 2배, 한 요 정도, 한 30cm 정도 하시면 될 것 같네. 하시고 하늘에다가 실을 꽂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듭을 지어주고 반대편도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을 지어주고 다 지었으면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 바느질의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방향을 잘 맞추시고, 아까 첫 번째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구멍에다 놓고 여기 맨 위 구멍, 여기 구멍에 거기 구멍을 맞춰 줍니다. 서로 맞춰 주고 거기서부터 새들 스티치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서로 아까와는 반대로 앞으로 가야 되는 바느질입니다. 그러니까 바느질을 잘 보시고 한 땀씩 한 땀씩 새들 스티치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른쪽 바늘이 앞으로 가고 왼쪽 바늘이 뒤로 가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여기도 조금 세게 당겨 주시고요. 가면서도 적게, 살살은 말고 좀 세게 당겨 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3땀 정도까지 세게 잡아 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가는 바느질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만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자, 다시 바느질을 하고요.
안쪽 바늘을 저는 안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식으로 한다면 하나 꽂고 반대편을 이런 식으로 본 다음에 반대편에서 같은 구멍에 꽂아 주시면, 그리고 당기시면 됩니다. 다시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앞으로 오는 방식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반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편하게 보통 바느질 방식으로 새들 스티치로 완성을 합니다. 마지막 구멍에서 안쪽으로 빼주시면서 안에서 매듭을 묶고 작업을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바늘이 두 개 다 일이 나오면 바늘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묶어줍니다. 꼭 묶어주고 바로 두 번째 매듭까지 꼭 묶어주고 살짝 잡아 당기면서 한 5mm 정도 남겨주고요. 남으면은 라이터로 이렇게 찢어주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합니다. 반대편까지 바느질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시고 안쪽에서 집어넣고 당겨서 매듭을 2번 묶어주고요. 그리고 살짝 당겨서 한 5mm에서 10mm 사이 당겨서 그 다음에 바느질을 여기 이제 라이터로 찢어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완성된 모습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드렸던 가죽끈을 가지고 앞에서 요 라인을 앞쪽으로 보고요. 앞에서 집어넣고 뒤로 빼고, 앞에서 집어넣고 뒤로 빼고, 앞에서 넣고 뒤로 빼면서 이쪽 부분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마무리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길이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잡아당겨 주신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조인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 넓은 쪽이 위쪽입니다. 구멍이 넓은 쪽이 위쪽이고 작은 쪽이 밑에 쪽으로 가도록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매듭 줄을 넣어줍니다. 반대편 쪽도 같은 매듭으로 잡아 뽑으시면 두 개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길이는 다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게 매듭을 줘줍니다. 살살 하시면 이 가죽끈이 좀 굵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꽉 남자분 하나한테 꽉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 달라고 부탁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어설프게 묶으면 도로 풀리기 때문에 이 조인 부분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꽉 잡아 당겨 주시고 매듭 두 개를 매주신 다음에 요걸 잡고 이렇게 올려 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